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 마무리 방송하고 저도 이제 쉬도록 할게요. 하루가 뭐 후딱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것 같고 하여튼 즐겁고 유쾌한 하루가 뭐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뭐 토요일이다 보니까 또 사람이 좀 그래요. 휴일날 뭔가 좀 실컷 놀아도 뭔가 좀 아쉬움이 있어. 아쉬움이 있는데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도 뭐 맥주 한잔 마시고 소주 한잔 마시면서 재밌는 뭐 드라마나 뭐 그런 거 보겠죠. 영화도 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게 해서 하루를 보통 보내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일요일 날은 뭐 개콘 보다가 뭐 항상 그렇게 하던 사람도 꽤 많았는데 요즘은 뭐 개콘보다 더 재미있는 정치가 많아가지고 정치인들 보면 거의 개콘 수준 아닙니까? 그 개그 콘서트가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라지는가 봐.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회가 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뭐 좀 우리가 투자하는 그런 종목들이나 기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자꾸 빠지고 요즘 뭐 기업들 침체한다, 분위기가 경제상 안 좋다,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좀 약간 사회가 암울해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암울해지고 어두워진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 아름다운 말, 좋은 말들 많이 해주세요. 해주십시오. 제가 종종 얘기하죠. 거의 뭐 연애학 개론처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내 남자친구, 내 남편, 내 여자친구, 내 와이프, 뭐 아내 이런 분한테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라는 겁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목소리 여러분 그렇게 통합니까? 응? 네가 힘들면 나도 힘들더라. 엉엉엉 하면서 그리고 뭐 보고 싶다고 막 전화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오늘 왜 이렇게 이뻐 하면서 너무 예쁘잖아 하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거야. 특히 우리 여성분들, 우리 신랑분들이나 남친한테 이렇게 하세요.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거야. 이렇게 기분 좀 넣어주고 또 이 단어 중요하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표현을 하면 좋아요. 자주 하세요. 그리고 너는 지금도 훌륭해. 아주 좋아. 그리고 난 언제나 네 편이야.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라는 겁니다. 짤막하지만은 좋아요. 듣고 싶은 말은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아니고 사소하고도 사소한 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은 우리가 하지만 꼭 표현합시다. 표현해요. 그런 사소한 말들이 아주 사실은 아주 중요한 말들인 것 같아. 이 사소한 말들. 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뭐 아까 말했죠. 나의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뭐 신랑이나 와이프나 하여튼 이런 상대한테 꼭 표현을 해보라는 겁니다. 쑥스럽고 괜히 민망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아마 그런 얘기 두 번 다시 입에 올리지 말라면서 화내지는 않을 것 같다. 화내는가 막 짜증내나 이거 왜 그래 미쳤어 하면서 이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자주 해야 돼. 그러니까 자주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참 힘들지. 내심 그 말을 마음에 담고 두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힘이 되고 싶다면은 꼭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자주 표현하자. 표현력이 중요한 것 같아. 아까 전에 했죠 내가.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어 하면서 네가 힘들면은 나도 힘들더라 보고 싶다 막 이렇게 이런 표현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고 싶어가지고 또 삼성전자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계속 관련된 기사, 정보, 뉴스 내용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천 회장은. 현재 보니까 오만전자인데 도대체 바닥은 어디인가 상당히 저도 궁금해요. 작년에 왔던 오만전자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참 이게 뭐야 각설이야? 작년에 왔던 오만전자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물 탈 돈도 없어. 이제 대체 어디까지 내려가냐. 세일이 너무 길어지니까 삼성이라도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세일. 참 우리 세일 때 많이 사야하는데 못 사고 있어. 세일 때.
급기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4년 만에 이제 긴급 사장단 회의까지 열었어요. 열었는데, 과연 진짜 이게 줍줍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게 좀 고민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삼성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25.4%나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6개월 만에 주가 4분의 1이 날아갔어. 도대체 이게 뭔 날벼락이야. 이 기간 줄어든 시가총액이 110조 날아갔어. 110조. 연일 신저가 갈아치우고 막 뚝뚝뚝 떨어지고 증권사들 목표가 막 계속 후려치고 너무나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한금투에서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 83,000원에서 뭐 78,000원 낮추고 SK 현대차 뭐 75,000원, 82,500원 이렇게 낮추더라고요. 종전의 목표가가 각각 98,000원, 91,000원이었는데 이제는 9만원대 보이지도 않아. 이로써 이제 목표 주가 9만원대는 아예 실종됐어. 사라졌다. 이 상상인 증권이 목표가를 74,000원으로 잡더라고요.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 5만원대까지 간다. 그런 소리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최악의 상황에 안 좋다. 다 당연히 안 좋겠지 뭐 최악은. 이렇게 주가가 밀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외국인들의 매도 아니에요. 매도 공세가 거세요 지금. 올해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8조 원가량 순매도 했는데 지금 거의 투매야 투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외국인 비중도 6년 만에 50% 밑으로 떨어졌고, 외국인들이 파는 이유는 거시경제 환경 변화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최근에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돌입했는데, 특히 미국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까지 단행했잖아요. 자이언트 스텝. 이처럼 그 주요국의 금리 인상은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키웠고, 대표적인 안전자산 달러의 강세를 부추기고, 성장 둔화와 그 달러 강세는 외국인들이 신흥시장에서 발을 빼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도를 한국 증시를 파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더라.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다 보니까 뭐 스마트폰, TV, IT 수요가 부진할 것이다. 그런 예상도 있고, 하여튼 그런 예상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짓누르는 요인으로 꼽히는 것 같아요. 시장도 보니까 막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인플레이션, 공포, 이게 뭐 해소될 기미가 안 보여. 이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엮여가지고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주가가. 그러니까 트렌드포스가 또 올해 글로벌 그 스마트폰 출하량을 전년보다 4.1% 정도 감소해서 13억 3,300만 대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 연초 예상보다도 한 5천만 대 가량 정도 줄어들 것 같아요. 보니까 휴대폰도 안 팔릴 것 같아. 그래, 휴대폰 그 가전 그 수요 감소도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증권가에서도 삼전에 올 2분기 휴대폰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한 16% 정도 감소해가지고 6,200만 대 정도 그칠 것 같다. 그 TV 판매량 역시 전분기 대비 한 1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해요. 그래서 소비 둔화에 따른 그 수요하고 이익 감소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그런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 IT 제품의 그 수요 둔화는 삼성전자의 그 메인 사업인 반도체죠. 그 디스플레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지금 경기 그 침체로 인해 가지고 제품 재고량은 늘고 있는데 모바일하고 PC 수요가 부진해졌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 예상이 나온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실제 올해 3분기 디램 가격이 직전 분기보다도 한 8% 정도 최대 8% 낸드 플래시는 한 최대 5%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 그게 최악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굳건했던 우리 삼성의 실적 전망치까지 끌어내리고 있어요. 쭉 내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실적만큼은 최고다 그런 믿음으로 버텼는데 이것도 이제는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삼성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예상치 평균이 각각 321조 8,839억 60조 9,524억 정도 됩니다. 그 3개월 전에 예상치 비교하니까 각각 0.9%, 한 2.1% 정도 하락을 했고, 특히 원자재 값 부담까지 작용하다 보니까 이익의 하락폭이 커지더라.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 그 전문가들은 거시경제 상황이 최악을 내달리고 있는 만큼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미국 연준도 7월 중에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시경제 환경이 그 나아지는 시점은 언제냐? 언제냐?
그러면 전문가들은 중국의 그 수요 개선이나 전쟁이 좀 마무리되고 인플레이션이 또 잡히고 그런 경기 침체 우려가 잦아든 이유야. 아유, 그럼 언제 되는 거야 도대체? 한참 멀겠네. 응? 한참 멀겠어요. 그 전문가들도 그래요.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한동안 그 반도체 업황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 비롯해가지고 IT 제품의 수요 부진으로 메모리 가격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그 D램 가격 전망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예상했던 그 일정 그 지연도 업황을 끌어내리고 있어. 특히 삼성이 인텔의 그 차세대 CPU가 있어요. 그 사파이어 래피드 출시로 그 DDR5 D램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최근 인텔이 그 출시 지연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안개 속에 놓이게 된 거예요. 4분기부터는 반도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그 올 초 전망과 달리 오히려 4분기 반도체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인텔이 좀 뻘짓하기 때문에 지금 삼성까지 피해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증권사들은 모두 매수를 외치고 있다. 매수.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오히려 고질적인 그런 반도체 공급 문제를 해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다. 그런 이유를 들어요. 여기에 또 하나 뭐냐?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든 저점 수준에 왔다.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삼성의 주가는 그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1.1에서 1.2배 수준인데, 이는 과거 금융위기 2009년이죠. 그리고 D램 가격이 급락하던 시기 2019년 그때와 거의 가까워요. 이때도 삼성의 주가는 PBR 1.1배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가지고 지금이 확실한 저점이다. 여기에 삼성의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산업 성장성을 생각하면은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맞습니까? 그런 의견이 있다는데, 그러면은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바닥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늦은 밤인데 편안하게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